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속 시원하게 풀어가 볼 텐데요. 역시나 시장에 대한 코멘트 드려보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은 일단 7월에 큰 변동이 생길 것 같다라는 거죠. 그 변동이 하방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위쪽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위로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역시나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게 없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내려갈 만한 이유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드러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표류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은데, 뭐 다른 이제 전문가들이라든지 증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천스닥이다. 뭐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다. 단단하다, 연일 상승세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저는 그냥 표류하고 있는 걸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 횡보하는 게 옆으로 횡보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 약간 횡보하고 있다는 거죠. 왜 위로 횡보하는 것인가? 문현지 멘토는 왜 증시를 안 좋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올라가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분위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시를 하지 못합니다. 매수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굉장히 많다라고 한다면 결국 올라가게 되는데, 제가 현금화를 아무리 외쳐본다고 한들 여러분들 주식 팝니까? 잘 안 팝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현금화하기가 힘든 상태로 물려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증시에는 매도 물량이 많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문현진 멘토 말고는 대부분 다 증시 좋다, 지금의 매수 기회다, 지금 사놔야 된다, 지금 급등하는 종목들 정말 좋지 않습니까? 추천 나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 한번 해본다면 지금 증시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매도 물량이 많을지 매수 물량이 많을지를 단순 명료하게 생각해보면 당연히 매수 물량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증시가 약 두 달간 이렇게 빠진 다음에 올라오기 시작했던 게 5월 중순부터인데요. 이 기간 동안의 상승세 중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증시에 주도주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도주도 없고 올라갈 만한 섹터가 만들어진 것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올라왔던 종목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LG화학 등 대형주들이 올라온 상태에서 내려가지 않고 버텨내면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급등하니까 지수는 야금야금 올라가게 되고 뭔가 올라갈 것 같은 그런 간질간질한 느낌만 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결국 올라온 종목들을 보니까 잡주, 품절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외당하고 있던 그런 종목들이 올라왔는데,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 기간 동안에도 수익은 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현금화하라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주식 다 팔고 도망가라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현금화를 하는 이유는 단순 명료합니다. 뭐냐? 주가, 지수가 만약에 빠지게 되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추가 매수 자금 어디서 구하실 건가요? 뭐 주변에 빌리실 건가요? 부모님 또는 친지, 가족에게, 친구에게 빌릴 건가요? 아니잖아요. 결국 뭐 대출 받으실 건가요?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결국 내 계좌 안에서 추가 매수할 자금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을 떨어졌을 때 현금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와 있을 때 해야지만 손실률도 적고 수익률도 챙길 수 있다는 거죠. 주식은 결국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긴 하지만요.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가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내 것을 잃지 않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수익을 내는 것도 좋지만 내 걸 다 잃어가면서 수익을 낸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1,000만 원 투자해서 500만 원이 날아가 버리고 거기서 100만 원 번다고 한들 결국 600만 원인데 400만 원 손실 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런 게 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화를 하라라는 것은 추가 매수할 자금을 미리 만들어 놓으라라는 거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주식에 들어가 있어도 좋다라는 건데, 들어가 있는 주식의 자금, 어떤 종목에 들어가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여나 따라붙었다면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드리죠. 정말 지긋지긋하게 이야기해드리는 게 올라간 거 사지 마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매수하셨다. 그것도 적자가 나는 데다가 거품 종목을 매수해놨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큰일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탄탄하고 실적도 좋고 올라갈 만한 기업을 잡아놨다고 한다면은 내려왔을 때는 더 살 수 있어서 좋고 올라가면은 수익이 나니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업들 중에서 제가 예를 들었던 게 NHN입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NHN 같은 경우는 제가 5월 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올 초 들어오자마자부터 그냥 사놓으면 됩니다. 이런 거 사놓으면 올라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기업의 이유가 무엇일까? 뭐 어떤 분들은 NHN 올라갔다고 자랑하느냐? 뭐 자랑해서 뭐 하겠습니까? 근데 한번 보자라는 거죠. 기업을 한번 분석을 하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왜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잘 보시면 2018년에 영업이익이 686억입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867억. 코로나 이전부터 영업이익은 올라가고 있는 기업이었죠. 그리고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 매출도 오르고 영업이익은 1,000억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때요? 올해는 역시 더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장래가 유망하고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주가가 안 올라간다고 해서 안 사놔야 된다고요?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주가가 안 가면 오히려 기회 아닙니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남들이 관심 없으니까 내가 싸게 사서 선점할 수 있는 기회 아니겠습니까? 사놓으면 올라갈 게 뻔한 기업인데 안 사놓은 게 잘못이지 않을까요? 지금 와서 왜 또 이걸 사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거 관심 가집니까? 이렇게 올라갈 만한 기업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라가지 않은 기업을 사서 올라갈 때 매도하는 것이 시장하고 상관없이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잖아요. 그 점을 명심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기업도 돈을 잘 버는데 주가가 안 움직인다. 낙심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할 자금만 있다면 증시가 무너져도 그 종목은 추가 매수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종목이 적자가 나는데 거품만 심한 종목, 그리고 가치가 너무 뻥튀기가 된 종목, 제가 신풍제약을 예로 들었습니다.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회사 가치로 따진다면 2만 원에 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신풍제약 투자하시는 분들은 에이 신풍제약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그런 말을 해! 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 2만 원짜리입니다. 왜요? 이렇게 올라올 만한 이유가 없었던 기업이에요. 이거는 제가 상담하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 치료제 때문에 한번 올라갈 수 있지만 매도하는 게 맞고 가지고 있을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거 떨어지면 추가 매수 해야 되나요? 왜 해야 되나요? 이런 거를. 들고 있으면 안 되는 기업이고 떨어지면 추가 매수하면 안 되는 기업이죠. 그렇다는 말은 뭐예요? 종목을 뭘 들고 있냐에 따라서 지수가 무너졌을 때 추가 매수가 가능할 수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서 지금 증시는 대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금화라는 게 뭔지 이해가 되나요? 현금을 마련해서 추가 매수할 자금을 미리 마련해 놓되 주식에 들어간 종목들은, 주식에 들어간 자금들은 올바른 기업에, 정말 괜찮은 기업에, 탄탄한 기업에, 떨어져도 더 살 수 있는 기업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별 종목 장세인 거죠. 지금 여기서 다 매도하고 인버스 몰빵하세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리스크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관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 저는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안전하게 합시다. 우리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쓸 이유가 없습니다. 수익은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적은 위험으로 많은 수익을 챙기는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위험성부터 줄여내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증시 역시나 우리가 앞닥뜨리고 있는 앞에 있는 굉장히 많은 악재들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벌써 테이퍼링 이야기 논의가 되고 있고요. 금리 인상, 조기 인상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인상 한번 한다고 해서 어떤 경제에 파급력이 생기지는 않겠지만 그런 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우려가 생기고 공포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4주나 되는 B2, 영끌 자금 어떻게 할 겁니까? 내려가기 시작하면 반대 매매 나오기 시작할 텐데 그거 어떻게 다 담을 겁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불가능이라고 봅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팔고 나가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 그렇게나 외국인들 좋아하잖아요. 저는 수급 안 보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니까 보여드립니다. 외국인들과 기관이 이렇게 팔아내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올해 들어서 연기금에서 22조나 팔았다고 하죠. 외국인들 19조나 팔았다고 합니다. 개인들은요 55조를 샀다네요. 잘못된 거 아닐까요? 물량을 왜 받아주고 계십니까? 받지 마세요. 그런 거 안 사도 괜찮습니다. 외국인과 연기금이 물리게 만들자고요.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웃는 자와 우는 자는 극명하게 나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웃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항상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